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공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수도권에서 전멸한다, 몰피한다. 오늘은 보니까 뭐 특정 지역은 완전히 초박빙 상태다. 특정 지역은 좀 멀어졌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는 지역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 수도권에서도요. 박빙 상태가 좀 유지되는 것 같은데 자, 변 대표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 수도권에서 이렇게 박빙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더 유리하죠? 아니 그거는 이제 관리 문제죠. 선거 때까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수도권은 뭐 3% 차가 되는 게 50개가 넘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디가 리스크가 크냐? 네. 국힘당이 압도적으로 리스크가 높아졌어요 지금. 국힘당이 높아졌다. 일단 태극기 새로 날라갔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8명의 뭐 체인저 벨트인가 그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권 출신들. 예, 예. 함은경하고 체인저 뭐 등등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어요. 예. 이 윤석열에 대해서. 저는 함은경 씨가 지금 지지율이 폭락입니다. 이 폭락된 이유는 보수가 빠져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심판은 하기 전에 이 함은경이 더 찐 운동권에 해가지고 빠져버리니까 더블 스코어 나버렸잖아요. 예. 이 사람은 당선은 이제 안 돼. 낙선 확정됐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바른말이라도 해야 돼. 바른말이라도. 그러니까 네. 이 8명이 합쳐가지고 윤석열에 대해서 바른말하기 시작하는데 윤석열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얘기들을 이 8명이 이 판을 짜서 계속 공세를 퍼부어대니까 나머지들은 일단 당선자 될 거 아닙니까? 뭐 김은혜나 뭐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수도권에서는 지금 이제 공천이 끝났으니까 윤석열이 네. 컨트롤할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막 들이받고 있어요. 막 들이받고 있어요. 8명. 자, 그래서 한동훈대로 공격받고 또 말씀하셨듯이 지금 영입된 인사들끼리 자기 목소리 내는데 더 큰 일이 이제 터져버렸죠. 이종섭 이제 해외로 도피시켰잖아요. 런종섭. 런종섭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무슨 소리냐. 한동훈이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안진걸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세 개 삼각포도가 모두 작동하면서 국민의힘이 총선 지금 20일 앞두고 거의 수도권에서 전패할 수 있다. 이런 위기까지 나온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체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은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거의 가장 죽으로 평가받는 김은혜까지 나서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선대위원장 나경원, 안철수까지 다 나서서 지금 일제가 이용까지. 예, 이용. 예, 그렇죠. 경기도 하남에 나오니까 그건 윤석열의 거의 뭐라 해야 되나요? 호위무사라는 이용까지 나왔어요. 아니 윤석열의 안견, 푸들 뭐 이런 풍자까지 나오신 분인데 그냥 여기서는 여러분 모욕적 표현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에서 그 권력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을 푸들이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또 왜냐면 미국 영국에서도 누구죠? 토니 블레어에 대해서 조지 부시의 푸들이다 이런 시가 많이 써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 자기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분위기가 안 좋구나. 민생 경제 최악이죠. 그다음에 정치검찰 독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증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종섭 사태, 황상무 사태. 뭐 황상무는 별명이 시민 사심이 수석이래요. 시민사회 수석이 아니라 시민 사심이 수석. 수석. 또는 이 사람 이름이 상무잖아요. 그래서 칼상무. 옛날 이제 술 먹다가 칼로 확 마음에 안 들면 봐버리냐 뭐 이제 이런 풍격까지 나오던데 그러니까 전멸할 것 같으니까 이제 들이받는 모양새인데 자, 한동훈이 그 와중에도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하더라고요. 윤석열한테 항상 잘라라 그래야죠. 윤석열한테 이종섭 빨리 처리해라 그래야 되는데 차마 윤석열 김건희 말을 못하고 항상무는 자진 사퇴해라. 이종섭은 자진 귀국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는 입에 못 올리는 거예요. 아직도. 자, 그 행태가 더더욱 심판을 부추길 건데 아마 그것 때문에 후보자들이 한동훈을 이제 한동훈이가 날라게 생겼. 너 뭐 하는 거야? 하고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정치평론가 촉으로 주장하는 200대 100의 상황이 실제 생길 수도 있다. 막바지에 와서 180대 120, 170대 130이 아니라 200대 100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여전히 제가 좀 놓이면서 무리해 보입니까? 아니요, 무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훌륭하신 것 같아요. 계속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도 200석 범야권연대 200석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워낙 왜냐면 급출하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이 오늘 그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이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민주당은 유지되고 조금 뭐 높거나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합쳐보게 되니까 말씀하신 200대 100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나무당도 실제로 약진하고 있다는 거. 네. 추세가 이게 이제 상황이 반전된다 또는 국힘이 기사회생한다 민주당이 그냥 고속질주하고 조국혁신당도 고속질주하고 특히 제가 간절히 바라는 소나무당도 초고속질주를 하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하면
전세가 역전이 되거나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모릅니까?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범야권은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가 있고 조국 신당 있고 소나무당도 있고 뭐 한데 거의 이제 그 승리를 좀 할 수 있겠다,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겠다 이래야지 좀 표가 더 많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죠. 예. 급하게 되면은 일단 일당이 민주당이 몰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제 좀 소수 정당도 좀 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럴 정도로 좀 넉넉하게 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대신에 만약에 국힘당 같은 경우는 최소한 3조각 정도로 나눠지는. 예. 그러니까 총선은 뭐 치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3조각 나눠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청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최근에 국민의힘 공천이 민주당 공천보다 훨씬 낫다, 더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친이재명계만 공천하느냐? 왜 친노와 친명이 갈등하느냐? 친명과 비명이 왜 갈등하느냐? 이것 외에 국민의힘 공천이 더 좋다, 더 낫다. 아 그래서 이번 공천 보니까 국힘 이기겠다 이런 거 평론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변호사. 그렇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힘 공천이 훨씬 낫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최초로 지적하는데 왜 이런 사람이 없느냐? 공천이 엉망진창이고요. 수습 불가의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00대 100의 상황이 실제 올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올 수도 있다. 특히 수도권 판세에서 아까 제가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그 지역구의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고착화되느냐 아니면 제가 민주당 쪽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여전히 숨어있는 표가 민주당 쪽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소장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글쎄, 아무튼 선거라는 게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또 이렇게 민심이 변해서 아무튼 오만하거나 망은 일삼는 세력이 있는 것을 심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선거 전문회를 하면 일주일 전쯤에 최종 결심을 한다 하더라고요. 일주일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3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번의 변곡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상황으로는 윤석열이 한동훈이 윤석열 김건희 눈치 받고 차마 그 부연 부이트한테는 말도 못하고 오히려 이종섭하고 황상무한테 떠넘겼는데도 그것마저 대통령실이 지금 거부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까지 갈 거잖아요. 그러면 범야권의 승리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민주당 그래도 3주 동안은 열심히 싸우고 민생을 살렸다는 이야기 외에는 말 조심, 행동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국 신당이나 우리 소나무당이 예를 들면 민주당의 표도 일부 분산되겠죠. 불가피하게. 근데 이걸 슬그럽게 보면 조국 신당도 국민의 표, 이준석 표 상당히 가는 걸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우리 소나무당도 보면 조국 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약간 온건한 구호인데 즉각 퇴진, 즉각 타는 송영길 신당이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소나무당이. 그러면 왼쪽에서도 상당히 갈 거고 또 베네디프나 최대 회장님 같은 분이 결합했으니까 중도 보수 쪽에서도 또 온단 말이죠. 그러면 소나무당 노영희 변호사님 입당까지 있고 내일 2시에 입당식 있고 저희 안진걸 TV도 생중계약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와. 그런데 그러면 소나무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이나 조국신당 표를 일부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예. 보면 안 겹치게 또 가져가는 표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윤석열에 대해서 저런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고 분노하는 진보중도 보수층. 그다음에 또 차마 나는 이재명도 싫고 조국도 싫어 이런 사람 많아요. 여전히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 중에 그래 차라리 송영길, 노영희, 변희재를 보고 찍자 이런 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는 범야권의 승리를 전망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로 하는 빅스피커가 있는 두 당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이 지금 보석을 청구했는데 석방 안 해주면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겁니다. 무슨 국기문란 범죄도 아니잖아요. 따져보면요. 기껏해야 정치장부 위반 논란인데 저는 계속 옹호하고 얼른 석방해서 송영길 대표님도 플레이어로 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송영길 대표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래요. 밖에 인사들 모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공정한 룰은 보장해라. 송영길 대표님 석방의 스피커 역할 하게 해달라. 이형우님께서는 안진걸 해설이 맞음 이렇게 주셨고요. 사용자님도 송영길 적각 석방하라. RODKO님은 송영길 내놔. 그리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소나무당 일찍 좀 창당하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혹시 지금 노희 변호사 조금 전에 눈을 만졌는데 안진걸 소장이 얘기한 것 때문에 약간 감동을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니, 감동 먹었어. 별 말씀을요. 우리 커티스님께서 안진과 의리 있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의리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와 근데 오늘 확실합니다. 작은 의리라도 지켜야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